자, 오늘 주제는 우리 장 작가님께서 정해 주셨죠. 뭐였죠? 각자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 각자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 네.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분노가 어디까지가 분노예요? 어디까지? 최고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저죠? 네. 어디까지가 이 분노냐고? 방법을 쓰려면은 뭔가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떤 상황? 막 분노가 내 자신한테 화나는 것도 있고, 뭐 남한테 화나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하죠. 세상에 대한 화도 있고, 그냥 그 모든 분노에 대해서 뭐 포괄적인 방법 그런 거. 그렇지. 분노는 사실 내 개인적인 감상이 섞여 있는 거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분노가 날 때 상황은 이제 주변 상황이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될 때 분노가 나는 거라서 그 대상이 명확하다면 그냥 그걸 이제 풀어버리면 되는 건데 명확하지 않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당장 나한테 느껴지는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이나 문제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때 분노가 나는 거니까 사실 나한테 나는 거라고 해도 좋지만 그치, 막 섞여 있겠지? 분노가 나는 그 상황에서는 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 명확하게 이제 대상이 있어서 분명하게 잘못한 대상. 그 대상을 향해서 내는 그런 화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냥 겪는 분노, 제어가 안 되는 분노라는 건 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감정이 좀 치솟아 오를 때. 그러니까 분노가 격한 감정?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그치, 그런 것도. 이유 없이 치밀어 오르는 격한 감정? 그것도 포함해서? 그치. 오케이,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란 화나는 상태도 포함하고 이유 없이 감정이 이렇게 욱하고 솟아오를 때를 포함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 작가님 먼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어하는 방법. 일단 전에 쉬는 법을 말할 때였나? 그때 이제 안정이 안 될 때 좀 현실을 인지하려고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내 몸을 좀 이렇게 두드려 본다던가 내가 어디에 지금 잘 누워있구나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명확한 정보들. 화났을 때? 그 이성적으로 좀 정보를 복기를 해보면은 그거 자체는 이제 정리하는 일도 좀 될 거고 감정을 제어하려고 이성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는. 구체적인 옛날 걸 좀 말해보자면 이제 화 자체는 뭐 늘 많이 있는 편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친구가 좀 나한테 못되게 해서 좀 짜증나게 굴어서 좀 짜증이 났을 때 화가 이렇게 확 치밀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머리가 좀 빠르게 돌아가죠. 아 이거를 이 물건을 이 정도 세기로 저 위치를 향해서 집어던지고 그러면 이 물건은 이 정도 가격이니까 뒷감당은 이 정도 나올 거고 걔도 뭐 별로 다치진 않고 그냥 이 정도만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한다던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죠. 맞았나요? 그치 그냥 그대로 하지. 그보다 더 하지도 않고 언제였어요? 몇 번 있는데 인생에서. 제일 최근 언제요? 최근에 좀 말하기 그렇고 최근이라. 아 그래? 옛날에 뭐 그냥 뭐 물건 집어 던지거나 이런 거지 뭐. 집에서 혼자요? 아니면? 집에서 던진 적도 있지. 근데 난 네가 뭐 던지는 거 못 봤는데? 너랑 있을 때 별로 화낼 일이 없으니까. 아 그래? 보통 말귀가 안 통하는 놈들이랑 있을 때 화를 낸단 말이야. 아 그렇지. 그거는 맞지.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목 던지는 각도를 계산하는 게 네. 분노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죠. 아 그래요? 그- 그대로 했다면서? 그 이상 안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한 거잖아. 아 화를 참는 게 아니라 덜 내는 방법? 그치. 그럴 수 있죠. 최근에 일하는 비밀인가요? 굳이 뭐 말할 기가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최근에 일 자체는 나한테 있어서 아직 현실이기 때문에 굳이 그 감정을 복귀하고 싶진 않고. 좀 빡쳤나 보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계산을 해본다. 내가 어떻게 화낼지. 더 안 가려고. 뒷감당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화를 확 한번 내고 나면 이제 뒤에 남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 몸에 그렇죠, 상처도 그렇죠. 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견적을 내보고 여기까지만 해야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게. 어떻게 그러지? 난 근데 좀, 그러고 나면은 상대방이 또 화를 내잖아요. 그럼 또 계산해요? 그치 그것도 사실 계산을 하긴 하지. 아. 근데 내가 그렇게 낼 정도면 음. 내가 좀 많이 참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선이 넘었다는 생각을 하고 좀 물러서나? 그 상황에서 나한테 뭐 더 그러진 않았지 보통. 다행이네요. 음. 그럼 이제 장 작가님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화를 낼지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화를 낸다. 감성보단 이성을 좀 많이 쓴다. 그러니까 화를 참는 게 아니라 덜 내려고 노력한다. 아 알겠습니다. 뭐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러네요. 자 이제 A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저는
그냥 참는 것 같아요. 아 참아요? 네. 아주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은 방법이네요. 뭔가 웬만하면 그냥 참고 있다가 그냥 터트려요? 그러지 않아요. 어이구야. 네, 좀 계속 참다가 그냥 혼자서 시름시름 앓고 이렇게 되다가 조금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고민을 터놓듯이 이렇게 좀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이고야. 어찌 살았노? 잘 들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거. 그 감정도 네. 육체처럼 한계치도 있고 용량 같은 것도 있고 그쵸, 그쵸. 다 이런 거라서 그래서 몸이랑도 연결도 돼 있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다가 죽으려는 게 아니면 언젠가 이게 한계구나 하고 좀 방법을 찾아가겠죠.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자기가. 근데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 상황은 대부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서 맞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참게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약간 뭐 직장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이 사회 그러게요. 제가 내 잔고. 네 지금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렇지, 어쩔 그렇지. 수 없는 선생인 것 같아요. 진짜 견뎌내는 거네요. 네. 아유 고생이 아, 많습니다 진짜. 사는 게 힘들죠. 아 힘들죠. 쉽지 않죠. 이제 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저요? 저도 뭐 최근에 화를 원래 잘 안 내는데 좀 최근에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한번 확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이 정 작가님이라고 비슷하게 계산을 해요. 내 분노의 목적을 정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화를 무작정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서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화를 내요. 제일 최근에 낸 화는 뭐 그런 의미에서 계산을 했겠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저를 좀 화나게 한 대상이 굉장히 뭐랄까 부당한 대우를 저한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당연히 도와줬죠. 저는 인유애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 내가 조금 손해봐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주는데 이분은 이걸 조금 너무 이용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하고는 선을 좀 둬야겠다. 그래서 계산적으로 화를 좀 냈죠. 그런데 이 장 작가님은 그 화를 좀 덜 내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목적에 따라서 화를 강도를 그래서 아, 이 사람하고 완전 멀어지고 싶다 그러면 화를 진짜 미친놈처럼 내요. 나를 아예 그냥 미친 새끼처럼 알아서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명확한 의도를 갖고 근데 좀 거리를 조절해야 된다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럼 딱 그 정도만 내고 그 화가 나도 좀 가까운 사이다 그러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말하는 수준에서 끝내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하고 좀 비슷하죠? 뭐 닮았네요 그거는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친한 사이에서는 많이 참는 편입니다. 화가 나도 아니 뭐 그렇지 이 생각 존중한다 이러고 넘어가요. 사실 근데 이렇게 참고 나서 제가 참는 경우에는 그 일들이 제가 겪었던 일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죠. 참고 나서는 물론 그 중에는 좀 내가 왜 그때 화를 안 냈지 싶은 것도 몇 개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해결할 일이니까 그렇게 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그렇게 합니다. 잘 상상이 안 가네요. 잘 안 가죠. 저도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정신병자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 화를 뭐 되게 계획적으로 낸다는 게 되게 좋게 들리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자기 감정을 아예 컨트롤 못하고 이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인 거고 컨트롤하는 쪽은 그거의 반대쪽이겠죠. 그래 그럼 소시오패스 할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합니다. 뭐 화를 그래서 많이 내진 않아요. 어렸을 때는 좀 조절 안 될 때는 되게 이성을 잃고 또 화를 내는 경우가 보통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들, 가족이나 형제나 그 진짜 별거 아닌 건데 막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하잖아요. 어느 순간 근데 깨달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내가 굳이 이렇게 화를 내야 될 일인가? 그냥 내가 조금 참고 불편한 거 그냥 이런 거 불편하다로 끝낼 수 있는 그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는 거를 이렇게까지 막 하지 마라 내가 뭐라 말했냐 이러면서 해야 되나? 그런 약간 깨달음이 찾아온 다음부터는 친한 사람한테는 거의 화를 내지 않고 물론 내죠 내는데 그렇게 예전처럼 미친놈처럼 화를 내진 않고 보통은 제가 참고 그래 인류해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눠봤는데 네. 혹시 그러면 화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죠.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왜 있어요? 그냥 감정이라서? 그것도 그렇고. 참으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 이제 어떤 비유인데 몸을 과학 성분으로 나눠보면은 뭐 수분이 얼마, 뭐 질산, 뭐 질소, 뭐 그런 게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지. 칼륨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제
100이라고 치면은 비율상 뭐 조금 이렇게 있는 거고 그것들은 필수 그거라서 아예 다 사라질 수는 없는 부분들인 건데 다 건전하게 존재를 하죠 그 자체는. 그리고 어떤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 안 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리고 화를 뭐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예의 없이 그다음에 화를 내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뭐 그런 아래 위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이렇게 잘못된 짓을 저질렀다 어떤 집단 전체에 대해서 그거랑 상관없어지는 일로 뭐 그냥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한테.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내 가족이나 어떤 내가 지켜야 될 바운더리를 좀 위협한다 이러면 그럴 때 또 화를 낼 수도 있을 거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훈계하기 위해서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필요해서 낸다? 어쨌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만 있진 않잖아요.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화를 낼 줄 알아야죠. 그 잘못된 걸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도 내야 될 거고 그 잘못된 게 잘못된 건 줄 모르고 있는 애들한테도 알려주기 위해서 화를 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그런 거죠. 화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낸다. 이런 것이 장 작가님의 생각이었고요. 우리 혜희 씨는 그럼 화를 내야 될까? 아니면 안 내도 될까? 뭐 어느 입장이세요? 사실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요? 아 그쵸 제가 말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화를 굳이 내야 되나? 몇 번을 내봤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화를 내봤자 바뀌는 게 없어. 왜? 사람들은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인데 사람들은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맞아. 근데 제가 화를 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뀔까? 전혀 안 바뀌거든요. 그거를 거의 30년에 걸쳐서 깨달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화도 뭐 그냥 안 내는 게 좋아요. 왜 화내면은 오히려 제가 좀 더 힘들거든요. 그동안 그래왔고 화를 일단 제가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분은 저를 불편해해요. 아니면 제가 그분이 불편해요. 그분이 불편하지 않아도 제가 그분을 불편해하는 거는 사라지지가 않더라고. 그럼 그럴 바에는 그냥 제가 그냥 호구 취급 당하고 제 마음이 편한 게 낫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화를 내도 바뀌질 않거든. 그럴 바에는 그냥 화를 내지 않고 좀 더 그 사람하고의 거리를 벌리거나 아니면은 이 상황을 좀 더 낫게 만들 방법을 찾거나 거기에 대해 이제 분노의 에너지를 쓰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좀 더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화를 지혜롭게 잘 내는 방법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화내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화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쓰는 거라고. 아 그치 지혜롭게 잘 한 거죠. 아 근데 이렇게 된 거는 굳이 진짜 며칠 되지 않았고 그 전에 화가 졸라 많았습니다.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 한 횟수로 따져도 한 1, 2년? 그 정도? 이제 세상에 많은 뭐 작가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그 원동력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결국 근원적으로 좀 자기 삶에 있어서 어그러진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고통이나 트라우마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긴 시간 작품을 만들고 기술을 갈고 닦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도 화를 어떤 식으로 잘 발산하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예술성으로 좀 이렇게 승화시켜서 잘 풀어내는 방법들인 거니까 결국. 그러면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화를 어떻게 내는지 모를 것 같아요. 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좀 취미 같은 거에 몰두한 적도 많이 있고 화가 나서? 그것도 있지. 24시간 늘 화가 나 있으니까 엄청난데? 그걸 가지고 제어하지 않으면 내가 터지던 내 주변이 터지던 결국 둘 중 하나가 되니까 결국은 제어해야 되는 건데 살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했다 그래서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데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 개연성이나 아름다움 같은 거에 좀 이렇게 몰두해서 그려 나가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좀 화가 풀리는 일이기도 하고 좀 세상에 이렇게 좀 아름다운 요소가 있고 이렇게 지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혼자 몰입하면서 발견해 나가면서 아까 뭐 말한 듯이 그냥 자기 할 일 한다고 했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뭐. 그러면 김 작가님은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뭔가 화를 내는 대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봅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내 말 안 듣는다. 내가 그거 확실해요 진짜. 제가 30년 살았는데 말을 절대 안 들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지 멋대로 하는 걸 어떻게 하면은 제가 좀 더 나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기도 하고 또 뭔가 화나면은 저는 일기에다 욕을 졸라 일기에다가 좀 욕을 쓰긴 해요. 저 새끼는 왜 저럴까? 그리고 그 끝에 항상 참는 나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는 엔딩으로 끝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화를 냅니다. 우리 예희 씨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참다가 네. 혼자 화났던 일을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 참아야지 하고 끝나긴 해요. 아, 팁을 주자면 끝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새끼도 참아준다.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말 한마디 쓰십시오. 그런가요? 저는 그 기분 좋더라고요. 꿀팁이네요. 네, 나르시시즘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각자 인생에서 가장 화났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 장 작가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가장 화났을 때. 진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진짜 미쳐있었어. 내가 가장 화낼 때는 내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제 나랑 공동체다라고 인식한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끼리 막 불화를 일으키거나 내 앞에서 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완전히 끝까지 그 이상으로 이렇게 화를 내고서 언제야? 군대?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싸워버리면 나는 그럴 때 가장 화를 크게 느끼는 부류의 사람이라서 성격이라서 뭐 친구들에 대해서도 나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랬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를 많이 냈던 것 같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화도 약간 그런 거였었고 그렇구만. 왜 다들 저 따위로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살지? 똑바로 안 하나?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좀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애들이 있었어? 내 주변에서? 아니 그런 거 자체는 그냥 배제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그치 그냥 그런 건 별로 신경 쓸 게 아니고 사실 내 바운더리 내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나쁘게 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대를 예를 들어 보자면은 한 이제 중대가 있다고 칩시다 단체가 있는데 몇 놈이 이제 그냥 야가가지고 쟤들 대충 적당히 하고 가려고 그런 거? 하는데 이제 뭔지 알겠어. 내가 티를 안 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서로 계속 빡쳐 있는 상태인 거지. 어떤 새끼가 진짜로 일을 안 하고 있는 새끼인지도 모르고 다른 애들한테 해코지 하는 애들인지도 모르고 계속 당하긴 하니까 빡치면 계속 올라오고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좀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서로 막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고 쟤들끼리 이러면 그럴 때 좀 빡치는 거지. 정리가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저런 놈이다 하고 그냥 취급을 해버리고 그냥 할 사람들끼리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정리도 안 되고 이러면 좀 화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뭐예요? 구체적인 예? 그냥 사례. 그냥 사례를 깔끔하게 말합시다. 사례라. 그 뭐야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해. 기억씨, 니은씨 뭐 이런 거. 아이 뭐 없으면 뭐 안 말해도 돼. 나는 굳이 고통을 기억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럴 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화가 난다. 정확히 말하면 그거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적당히 잘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화가 난다. 그것도 있지 좀. 저놈이 내 말 안 들을 때 화가 난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를 지배하고 싶다.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 좀 서로 눈 똑바로 잘 보고 있고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네가 거기 있고 약간 이런 게 통해야 되는 건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화를 내서라도 그치 서로에 대한 존재감을 각인을 하고 말을 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사실. 그러니까 내가 널 이만큼 생각하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난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 그치 뭐 그게 뭐 계속 지속되는 화 그런 건 아니지만 그치 그래 그냥 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 작가님의 사례는 그러했고 이제 A씨의 가장 화났던 경험. 가장 화났던 경험이 너무 많으네. 가장? 모스트.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가장 화났던 시절은 그래요? 가장 화났던 시절로 할까요 그럼? 그럴까요? 때? 저는 수험생 때 가장 화가 많았는데 뭐 대부분 그럴 수도 있는데 그치 그때 뭔가 같이 좀 저는 기숙학원에 있었는데 그때 좀 마음이 잘 안 맞는 친구랑 계속 다니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저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리고 그때 그냥 자방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좀 화가 많이 났어요. 뭐 일이 이유 없이 모든 걸 화가 나요. 맞아요. 네. 그치. 그럼 진짜 사건이 아니라 시절이네. 네, 시절로 화로 가득했던 시절. 아이고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가 진짜 와 그때만큼 화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기본적인
그게 있잖아, 분노가. 내가 왜 여기 끌려와서 이러고 있는가. 그 위에 또 하나가 쌓여요. 저 새끼는 나한테 왜 그러는가. 그 위에 또 하나가 쌓여요. 저 새끼들은 노는데 왜 나는 이래야 하는가. 또 쌓여. 내 인연은 어떻게 하는가. 내 인연, 내 시간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상을 해주나? 그 조그만 월급으로 나를 보상해줬다고 이 나라가 생각하는 건가? 이게 전부 쌓여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분노, 북한에 대한 분노 이만큼 또 쌓여. 그리고 이 군 생활을 뭔가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생활 자체에 대한 분노 이렇게 쌓여갖고 진짜 그때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죠. 저는 군대 있을 때 그래서 제일 많이 화난 시절이고 아니 뭐 그랬습니다. 분노가 다 분노네요 그때는. 그때는 진짜 순수한 분노. 디아블로로 치자면 무슨 보스 몬스터 같이 분노로 구성되어 있는. 맨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잘했어. 머리도 많이 빠지고. 발사는 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저희의 구체적인 예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맨 처음에 뭐였죠? 뭔 얘기했지? 그냥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세 줄 요약해주세요. 분노를 긍정한다. 음. 그 다음에 분노로 인해서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이성을 쓴다. 계획을 세운다. 오케이. 그리고 다른 건전한 일에 몰두한다. 오케이. 세 줄 요약해주세요. 참는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생각한 다음에 그에 맞게 화를 낸다. 그 다음 뭔 얘기했지? 그 다음에 가장 화가 났었을 때, 가장 화가 났었을 때. 말귀가 안 통할 때, 말이 안 통할 때 제일 화가 났어. 말이 안 통할 때. 힘들래? 그냥. 군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